또 이어서 131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R2 안에 뭐 두 점의 관계식을 이제 이렇게 준 상황이고, 지금 상공간과 동형이 되는 공간을 역시 찾아보는 질문인데, 역시 관계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실 때, 그러니까 점을 몇 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원점하고 관계가 있는 것들을 이제 찾아보면, 이제 이걸 제곱하고 얘를 더한 거는 물론 0이고, 그래서 원점하고 관계가 있는 점들은 이 곡선상에 있는 모든 점이 원점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생각해 보시면, 뭐 넘겨보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뭐 이런 형태의 곡선에 이 곡선상에 있는 모든 점과 여기 원점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곡선 안에 있는 모든 점을 이 원점 안에 붙인다.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 다른 점 만약에 0,2를 예로 또 들어보면, 얘를 제곱하고 얘를 더하면 그대로 또 2니까, 혹시 뭐 2항에서 다시 그려보시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 이 곡선상에 있는 모든 점, 그래서 그리고 얘 y절편에 있는 그 0,2라는 점과 이 곡선상에 있는 모든 점의 관계가 있다. 결국 이런 상황들을 이제 또 생각을 한다라는 거는, 여기 y는 마이너스 x제곱을 적당히 평행이동 시키는 모든 곡선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y는 마이너스 x제곱을 적당히 평행이동을 시키다 보면 y절편들이 하나씩 바뀔 텐데, 그 y절편에 있는 점하고 그 곡선에 있는 모든 점을 이제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결국은 이 곡선을 하나 그리고 얘를 그대로 옮겨가다 보면 y절편이 하나씩 생길 거고, 거기 있는 점들과 다 붙이면 돼. 그래서 이 곡선에 있는 모든 점을 여기에 붙이고, 이 곡선에 있는 모든 점을 여기에 붙이고, 다르게 조금씩 이동할 때마다 바뀌는 y절편 쪽에다 붙이시면 돼. 그래서 뭐 이런 곡선에 있는 모든 점을 여기다 붙이고, 다른 이 곡선에 있는 모든 점을 여기다 붙이는 식으로, 그래서 곡선에 있는 모든 점을 여기 y축에다 다 붙인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모두 다 여기에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쓸고 다 지나가게 되면 y축에 있는 모든 점들에 다 붙는다. 결국 뭐 실세 보통 이상 공간과 이제 동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돼. 우리 역시 이제 확인하는 또 흐름은, 이 붙이고 난 작업을 했을 때 이제 뭐 y축에 다 붙는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랑 같고, 얘랑 동형이다. 그래서 붙인 거랑 얘랑 동형이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역시 이쪽에서 상사상을 하나 정의를 하면 결국 여기에도 상사상이 되고 얘도 단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사상만 정의되면 이 둘이 동형인 얘기를 역시 하는 상황이 돼. 그래서 역시 여기가 상사상인 걸 언급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면 되는데, 뭐 얘가 긴밀이고 얘가 티트일 때는 전사 연속만 확인하면 이제 됐던 상황이었고, 지금 보시면 얘가 긴밀이 아니니까 결국 이제 상사상을 확인을 할 때 뭐 전사, 연속, 그다음 연속의 역방향 이제 그렇게 확인을 하시거나, 혹시 계사상이나 패사상 중에 되는 게 있다면 전사, 연속, 그 계사상, 패사상 중에 되는 걸 언급하시면 돼. 그래서 지금은 정역이 지금 긴밀이 아니니까 계사상, 패사상 중에 혹시나 되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그쪽으로 언급을 해 나가시면 돼.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계사상을 확인하시면 돼요. 전사하고 연속하고 계사상을 확인하게 되면 상사상이 되고, 물론 정의는 얘랑 똑같은 타입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뭐 이 관계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상황이 돼. 그래서 여기서 일로 보내는 정의는 이 모양하고 똑같이 정의를 하시면 되고, 그럼 이 내용은 그대로 따라오고, 상사상을 확인해야 되는데 뭐 얘가 지금 긴밀이 아니니까 전사, 연속, 계사상이나 패사상 중에 되는 거 있으면 그걸 언급하시면 되고, 혹시나 계사상, 패사상이 둘 다 안 돼 버리면 연속의 역방향을 직접 또 확인해야 돼. 어쨌든 이제 계사상, 패사상 중에 되는 게 있으면 이제 그걸 역시 언급하시면 돼. 그래서 사실 뭐 전사, 이제 연속, 뭐 사실 계사상
개사상을 좀 직관적으로 그냥 예를 들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계집합을 이제 만약에 보내는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뭐 이런 집합을 지금 보낸다라는 상황이랑 똑같은데, 저희 고등학교 때 하시던 뭐 부등식 영역의 최대 최소 찾는 계산처럼 들어가셨을 때,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를 약간 k라고 놓으면 역시 이항했을 때 이런 꼴이 될 테고, 그럼 저 2차 곡선을 계속 움직여 나가다 보면, 이 k 값이 언제 크고 언제 작은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지나갈 때가 뭐 작게 나올 거고, 뭐 이 점을 지나갈 때나 이제 이 점을 지나갈 때를 이제 비교를 해서 뭐 더 큰 값이 나오면 그게 최대값이 물론 될 것. 그래서 여기 모서리 부분에 있는 점, 뭐 그런 점들 중에서 최대 최소가 지금 나오는 상황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서리 점들을 이제 대입하다 보면 그게 최대 최소를 결정짓는 점이 될 거고, 어떤 그런 최대 최소 범위 안에 들어가는 구간꼴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떤 폐사각형 형태에 대해서 뭐 여기 열린 경계, 그러니까 끝점이 없는 사각형 모양을 먼저 보내게 되면 모서리 부분에 있는 점들이 뭔가 끝부분에 들어갈 역할을 할 거고, 어떤 구간꼴로 범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계집합을 보내면 계집합이 되는, 그래서 정의역에 사실 기저고, 기저를 보낼 때마다 계집합이 되는 상황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계사상 내용이 확인이 되고, 상사상을 만족하고 동치도 만족해서 이 둘이 위상적으로 동형이다. 다음 문제도 이제 상황이 거의 같은데, 역시 R2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했는데, 역시 원점하고 관계 있는 것들은 3x하고 y를 뺀 게 0이 되는 그래서 뭐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3인 직선이 있을 텐데, 이 직선에 있는 모든 점이 이 원점하고 관계가 있다. 그래서 직선에 있는 모든 점을 뭐 이 원점에 붙인다.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역시 0,2랑 관계가 있는 점을 모은다 라고 하면 뭐 여기다 3 곱하고 여기랑 빼니까 뭐 마이너스 2하고 이런 애가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항해 보면 y는 3x 더하기 2라는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하고, 그래서 y는 3x 더하기 2라는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하고 이 0,2하고 관계가 있다가 돼. 그래서 결국 이제 기울기가 3인 이런 직선들을 역시 위아래로 계속 평행이동을 해 나가다 보면 만나는 그 y절 편들이 있을 거고, 거기다가 다 붙는 상황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기울기가 3인 직선은 여기에다가 붙이고, 이런 직선은 여기다가 붙이고, 그래서 기울기가 3인 직선을 R2 공간을 다 쓸고 지나갈 때마다 여기다가 다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y축에 다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역시 뭐 실수하고 동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역시 뭐 확인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일로 보내는 이런 타입의 함수를 정의를 하게 되면 역시 이 관계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역시 상사상만 확인이 되면 역시 둘이 동형인 내용이 성립하고, 지금도 뭐 정의역이 역시 긴밀이 아니어서 계사상, 폐사상 중에 되는 게 있으면 그쪽으로 언급을 하시면 돼요. 얘도 자연스럽게 뭐 계사상이 되겠죠. 예. 뭐 방금 전 문제랑 거의 비슷하게 이런 정역의 기저 상황들 이렇게 보내다 보면, 어떤 이렇게 경계가 없는 사각형을 보내다 보면 기울기가 3인 직선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이 모양이면 얘가 최소로 대응하고 얘가 최대로 대응하겠죠. 그래서 이 모서리 점을 대입한 점하고 이 모서리를 대입한 점이 끝점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될 거니까 역시 이런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역이 기저를 보낼 때마다 계집합 형태가 역시 나오고 기저를 보낼 때마다 계집합이 맞으니까 역시 계사상이 맞다가 어쨌든 계사상과 폐사상 중에 이렇게 되는 게 있으면 그런 걸 하나 언급을 하면서 전사, 연속, 계사상 혹은 전사, 연속, 폐사상 둘 중에 되는 게 있을 때 그쪽으로 언급을 하시면 이제 상사상이 또 되고 상사상과 이걸 만족했으니까 되게 동형이 맞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쨌든 직관적으로 얘를 좀 예상을 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붙이는 작업을 했을 때 이런 형태가 이제 동형인 형태다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다음은 실수집합에서 이제 두원소가 관계가 있다라는 게 뭐 빼고 3을 나눈 게 이제 정수가 됐을 때 뺀 게 뭐 3의 배수만큼 차이가 났을 때에 대해서 관계가 있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하고 붙인 작업을 한 거에 대해서 동형인 거를 생각을 하실 때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를 직관적으로 이렇게 수직선이 쭉 펼쳐져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 차이가 이제 3의 배수만큼 차이가 날 때마다 관계가 있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0, 여기가 3, 여기가 6,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여기 마이너스 3하고 0하고 여기 그러니까 간격이 3만큼 차이 나는 것들은 다 관계가 있는 거니까 결국은 여기 구간을 그 길이가 3짜리 구간으로 다 끊어서 보시면 그 중에서 구간 두 개만 이렇게 끊어서 보시면 얘하고 얘가 3 차이가 나서 관계가 있고 여기 뭐 1.2하고 여기 4.2 그러니까 여기 간격이 3만 차이 나면 다 관계가 있으니까 길이가 3짜리 구간으로 다 끊어서 보시면 그 중에서 구간 두 개를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포개 보시면 이게 다 같은 점으로 취급받는 거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길이가 3짜리로 다 끊어져 있고 이거 뭐 0, 3 구간이고 이거 3, 6 구간이면 요 간격이 3 차이가 나는 게 더 관계가 있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포개면 이게 다 같은 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수직선이 쭉 길게 펼쳐져 있겠지만 길이가 3짜리로 다 끊어서 쓰시면 결국은 그 중에 뭐 두 개만 남겼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 여러 개가 있어도 여기 앞에 있는 거 3짜리 포개고 3짜리 포개고 하면 다 포개지고 또 3짜리 포개지고 하면 수직선이 무한히 많겠지만 영상 구간 안으로 다 포개지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요관계식에 의하면 길이가 3짜리 폐구간 하나 쪽으로 다 관계식을 만족시키실 수 있고 그럼 양 끝 쪽의 점도 또 3 차이가 나니까 이 둘을 또 붙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양 끝점마저도 붙이게 되면 이제 S선과 동형이 된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차이가 3의 배수만큼 차이가 나는 것들이 다 관계가 있는 거는 이제 0, 3 구간 하나만 남긴 거랑도 똑같고 양 끝에는 0, 3을 붙인 S선과도 동형이다. 여기까지를 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관계식으로 이제 붙이고 난 게 S1하고 동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역시 그 얘가 이제 둘이 동형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 아래에서 S1으로 가는 역시 상사상을 하나 정의하시면 그 상사상을 정의할 건데 3의 배수만큼 차이 난 게 이제 같은 값으로 이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코사인 3분의 2파이랑 뭐 사인 3분의 2파이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이 들어가는 게 이제 3의 배수 차이가 나는 것들이 같은 점으로 대응하게 준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관계를 이제 만족을 하게 되고 사실 이 관계식이 여기를 쭉 진행하는 동안 이 원주를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쭉 진행하는 동안 원주를 계속 당연히 돌기 때문에 뭐 당연히 전사고 그리고 여기에서 뭐 계집합이라는 게 끝점이 없는 호 모양이고 역상을 시키면 끝점이 없는 구간 모양이 나올 거예요. 뭐 당연히 연속이 성립할 거고 여기도 어떤 개구간 형태를 보내게 되면 또 끝점이 없는 뭐 호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전사, 연속, 계사상 뭐 성립을 하고 역시 상사상이 되고 이 관계도 만족을 하게끔 정의가 되어 있고 상사상이고 얘를 만족하니까 여기 동형이다. 어쨌든 시작할 때 얘가 직관적으로 동형이다, 붙인 게 얘랑 동형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다음은 여기 n개를 이제 곱한 공간 안에 이제 관계식을 주기를 이제 맨 앞에 쪽이 이제 같으면 이제 둘이 관계가 있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 이제 맨 앞에 있는 것들은 이제 다 붙이겠다라는 생각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붙인 작업을 하고 나면 뭐 x1하고 지금 뭐 동형이다. 그래서 그냥 그 확인하는 작업을 그냥 여기 사용사상을 정의하시면 돼요. 여기 얘를 첫 번째 걸로 보내는 이제 사용사상을 정의를 하게 되면, 사용사상은 전사, 연속, 뭐 개사상, 사용사상 자연스럽게 이걸 만족을 해요. 사용사상은 전사, 연속, 개사상 자연스럽게 만족을 하고, 그럼 이제 상사상도 자연스럽게 만족을 해요. 그래서 사용사상은 상사상이 항상 돼요. 사용사상은 전사, 연속, 개사상, 그러니까 상사상까지 다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함수값이 이제 같게 보내지는 거는 결국 맨 앞에 좌표가 이제 같은 그런 상황, 그래서 문제 상황에 뭐 관계하고 정확하게 같아요. 그래서 사용사상이 요 관계식에 대한 동치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만족을 하고,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둘이 이제 동형이다. 그래서 이제 특정한 좌표 하나가 이제 같을 때만 관계가 있다라는 요 사상은 이제 사용사상을 이용해 보시면 특정한 그 공간 하나하고 동형이 된다. 다음 135번은 여기 이제 CN에 대한 정의가 이제 나와 있는데, 다음 요 그림으로 좀 대신 보시면 여기 이제 n분의 1, 0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n분의 1인 그런 원주 쪽에 있는 점들이 모인 게 CN이에요. 그래서 뭐 반지름이 1인 원, 반지름이 뭐 2분의 1인 원, 반지름이 3분의 1인 원, 4분의 1인 원, 뭐 다 이제 0,0에서 접하는, n분의 1, 0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지금 뭐 n분의 1이니까 다 원점에 접해요. 이런 꼴인 거죠. 이제 n분의 1, 0이 중심이고 반지름도 n분의 1이니까 원점에서 다 접하는 꼴의 형태가 저 CN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원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지름이 1짜리 원점에 접하게, 2분의 1짜리 원점에 접하게, 3분의 1짜리 접하게, 그래서 반지름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다 원점에 접하는 그런 형태의 원들이. 그래서 그 원점에 접하는 그런 원들, 뭐 반지름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그런 것들의 이름을 이제 CN이라고 썼고, 그런 것들을 다 합집합한 게 지금 X 이렇게 되어 있고, 첫 번째 질문은 그 x가 이제 긴밀인 거를 확인하는 게 가로 1번. 그리고 이제 y 공간은 이제 정수들을 다 붙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다 정수다라고 하면 이 정수들만 다 붙이는 거야. 이제 나머지들은 다 붙이지 않고 정수들만 다 붙이는 거야. 그래서 얘를 여기 붙이고 여기 붙이고 이제 붙이면 다 여기 다음 그림. 그래서 여기 정수들만 다 한 점에 붙여요. 이 점들이 다 한 점에 붙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둥글게 말면 결국 이런 꼴들이 되겠. 그리고 그런 구간들은 무수히 많아요. 정수만 붙고 나머지 구간들은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이 구간들은 무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정수가 다 한 점에 붙고 이 구간들이 다 무한계가 있는 이런 꼴이 여기 정수만 붙인 작업을 한 y 공간. 그래서 y 공간은 이렇게, x 공간은 저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그 x 공간의 이제 긴밀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는 거는, 여기 반지름이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제 그런 원들이 쭉 모여져 있는 게 지금 x인데, 이제 긴밀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뭐 덮개를 이제 주고 출발을 하고, 이제 특별한 점 이제 0,0에 대해서 이제 그럼 0,0도 저 x집합에 당연히 CN들이 다 0,0을 갖고 있고, 당연히 합을 한 x에도 0,0이 있고, 그래서 그 0,0이 x에 있고, 이제 0,0을 갖고 있는 이제 계집합이 있을 거고, 그 계집합 안에 들어갈 기저도 있을 것. 그래서 0,0을 갖고 있는 계집합과 그 속에 들어간 이제 기저가 있을 건데,
그 기저는 뭐 중심이 원점이고 이제 반지름이 델타라고 썼는데, 그래서 원점이 중심이고 이제 반지름이 델타에 해당하는 그런 기저가 있는데, 사실 요 기저는 결국은 K가 이제 충분히 크고 나면 2분의 델타보다도 K분의 1이 더 작게 되는 K가 분명히 존재할 거고, 그래서 여기 2분의 델타보다도 더 작은 어떤 K분의 1이 있을 거고, 그럼 이제 K분의 1에 대해서 이제 원은 이제 역시 반지름이 K분의 1이니까 이런 꼴이, 그래서 결국 0,0에 대해서 어떤 기저가 이제 존재하고, 사실 그 기저 안에 K가 충분히 크게 되면 CK라는 원이 들어가게 되고, 그 이유는 더 작은 원이기 때문에 더 안에 들어가고 더 안에 들어가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기저 역할을 할 반지름이 나타나고, K가 충분히 크게 되면 그 이후의 K들은, 그 이후의 CK들은 더 안쪽으로 다 들어가요. 여기 볼 안으로 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K 이상의 C들은 다 이 볼 안으로 다 들어가게 되고, 물론 이 계집합 안에도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계집합 안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의 C들이, 그러니까 무한계의 그 C들이 이 볼 안에 들어가고 이 계집합 안으로 들어가요. 저희는 해야 될 일이 이 중에서 이제 유한계가 다시 X를 커버하는 걸 해야 되는데, 원점을 덮는 기저 하나만 가지고 와도 대부분의 C들을 덮는다. 그래서 무한히 많은 C들을 덮는다. 그러면 얘가 못 덮을 가능성이 있는 C가 이제 유한계밖에 없으니까, 결국 앞에 있는 첨자는 이제 유한계밖에 없고 얘네들만 못 덮을 가능성이 있는데, 각각은 당연히 긴밀이야. 각각은 원주 모양이고 각각은 다 긴밀이. 그래서 각각은 유계패고 이제 각각은 긴밀이고, 그럼 제가 긴밀을 2개 합을 해도 긴밀이고 3개를 합을 해도 긴밀이고 유한계를 합을 해도 긴밀이니까, 여기 이제 앞에 있는 유한계를 다 합한 것도 이제 긴밀이 돼. 그러면 긴밀이니까 유한계로 다시 덮을 수가 있고, 그럼 얘가 유한계고 처음에 얘가 역시 뭐 한 20개면 처음에 얘까지 치면 이제 21개로 당연히 전체가 덮여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합집합을 다 한 거가 유한계로 덮이고 나면 뭐 나머지 거 하나만 더 더해서 처음에 잡았던 요 하나만 더 추가하면 유한계로 역시 덮는다가 돼. 그래서 결국 전체적으로 다시 보시면 이제 원점을 덮는 계집합과 이제 기저가 존재하면 이 델타에 대해서 K가 충분히 커지고 나면 충분히 큰 K들에 대해서는 다 요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애들이 이 델타볼 안에 들어가고, 델타볼 안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게 유한계밖에 없으니까, 그 유한계는 역시 각각 긴밀이고 유한계 합한 것도 긴밀이어서 이쪽이 유한계로 덮는 거는 되기 때문에 얘까지 해도 유한계로 덮는다. 그 다음에 아까 Y 공간이 이제 정수들을 붙이는 공간이었는데, 이 정수들만 다 붙이는 공간이었는데, 이제 걔는 긴밀이 아닌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각의 정수점에서 이제 뭐 3분의 1씩을 이제 벌리게 되면,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좌우로 이제 다 벌리게 되면, 이런 애들을 다 벌리게 되면 뭐 당연히 구간들이 이제 겹치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반지름이 2분의 1보다 이제 크게 벌려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모으면 당연히 여기 전체가 덮여요. 당연히 전체가 덮이고, 이걸 당연히 유한계만 꺼내오면 당연히 못 덮이는 구간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 모으면 당연히 덮지만 유한계만 꺼내오면 덮이지가 않으니까 이제 긴밀이 아니다. 이렇게 돼. 그래서 결국 X하고 Y가 하나는 긴밀이고 하나는 긴밀이 아니니까 물론 동형이 아니다 라는 내용도 성립하게 돼. 그래서 뭐 얘랑 뭐 원의 형태가 이제 무한계가 모여져 있는 형태는 비슷하지만, 뭐 얘는 긴밀이고 얘는 긴밀이 아니고 이 둘이 이제 유상적으로 동형이 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분 공간 내용하고 이제 제1가산, 제2가산 내용은 뭐 정의 정도만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분 공간이다, 뭐 분해 가능 공간이다 라는 것의 정의는 이제 가산 조멸 집합이 존재했을 때, 원소는 가산계고 페퍼가 전체가 되는 그런 가산 집합이 존재하면
이제 가분 공간이라고 정의한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위상에 이제 강약 관계가 있을 때 뭐 1번에서 구한 거를 이제 첨자에다가 1을 쓰고 2번에서 구한 거 첨자에다가 2를 썼을 때 여기 뭐 폐포에 대한 포함 관계나 이제 내부에 대한 포함 관계가 이제 성립하는데 이제 위상의 강약이 있을 때 강한 데서 구할 때랑 약한 데서 구할 때랑 강한 데서 구할 때랑 약한 데서 구할 때랑 이제 포함 관계가 자연스럽게 성립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느낌을 생각하실 때는 이제 우리 반 학생이 다 모여져 있는 거랑 전교 학생이 다 모여져 있는 거를 생각하시는 거랑 직관적인 느낌이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반이 다 모여져 있는 거랑 전교생이 다 모여져 있는 거랑 이제 포함 관계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내부 같은 경우는 뭔가 가장 큰 계집합을 찾는 거니까 가장 큰 거를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큰 거를 찾는 거랑 여기서 가장 큰 거를 찾는 거를 비교하는 개념이랑 요걸 비교하는 개념이랑이 같은 개념.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거를 꺼내오는 거랑 여기서 가장 큰 거를 꺼내오는 거는 당연히 여기서 꺼내오는 게 더 큰 게 일반적인 상황이겠죠. 그래서 당연히 강한 공간에서 구한 내부가 커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폐포 같은 경우는 뭔가 가장 작은 거를 꺼내오는 거여서 여기서 가장 작은 거를 꺼내오는 거랑 여기서 가장 작은 거를 꺼내오는 거를 보는 게 여기랑 개념적으로 같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가장 작은 걸 꺼내오는 거랑 여기서 가장 작은 걸 꺼내오 보면 여기서 가장 작은 걸 꺼내오는 게 더 작은 게 일반적이겠죠. 여기 더 많은 데서 작은 걸 꺼내오는 게 더 작게 나올 것. 그래서 여기서 꺼내온 게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작은 걸 꺼내온 게 더 작다. 결국 이제 강하면 강할수록 계집합이 많고 계집합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장 큰 걸 찾아오는 것도 뭐 더 크게 나오는 게 맞고 뭐 강하면 강할수록 폐집합도 많고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걸 찾는 것도 더 작게 나오는 게 맞다. 그래서 강할수록 내부도 크게 나오고 강할수록 폐포도 작게 나오는 상황이 일반적이다. 예. 그래서 역시 이제 이런 위상이 이제 강약이 있을 때 뭐 가분에 대한 명제로 이렇게 강한 공간에서 이제 가분 얘기가 성립하면 그 약한 공간 쪽에서도 가분이 되는 게 성립한다. 그래서 강한 데서 가분이면 더 약한 데서도 가분이 되는 게 성립한다. 그리고 뭐 역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강한 데서 가분이면 약한 데서 이제 가분이다. 결국 뭐 증명을 한다라는 거는 이 공간이 가분이다라는 거는 타우트 공간에서 폐포를 구했을 때 전체가 되는 가산집합인 A가 있다. 이게 결국 이 말을 그냥 풀어 쓴 거고 이 얘기를 확인하려면 이 A가 이 공간에서도 그대로 이 역할을 하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될 텐데 아까 참고 내용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얘하고의 이제 일반적인 이제 관계가 타우2가 더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구한 폐포하고 여기서 구한 폐포의 일반적인 관계가 얘가 더 작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관계 타우2가 더 강하니까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얘보다는 얘가 더 크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거고 근데 이미 얘가 전체면 전체보다 더 크려면 전체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둘의 강약, 이 둘의 포함 관계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전체가 되면 얘가 전체가 되는 게 따라와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정의대로 접근을 해보시면 가산집합이면서 폐포가 전체가 되는 이런 A가 있다. 이게 이제 가정 부분을 이제 풀어서 쓴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폐포가 전체다라는 걸 또 풀어서 쓰면 공집합이 하는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만난다. 물론 타우2에서 폐포를 구한 거니까 타우2에 있는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만난다. 이게 성립을 하는 거고 결국은 타우1에서 계집합을 갖고 오면 역시 강약관계가 있으니까 얘는 타우2에도 있는 거고 타우2에 있는 것들은 다 만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갖고 온 것도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타우1에 있는 걸 갖고 올 때마다 만나니까 타우1에서도 조밀집합이 맞다가 그래서 결국은 이게 되면 이게 되고 결국은 타우1 공간에서도 이제 조밀한 가산집합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가분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강한 데서 가분이면 약한 데서 이제 가분이다. 라는 내용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이 둘의 강약, 이 둘의 포함 관계로서 생각을 하시거나 뭐 편하신 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약한 데서 가분이면 강한 데서 가분인 거는 뭐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쪽 방향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뭐 예제로 이제 보통 이산 공간하고 이제 이산 이산 공간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보통하고 이산이니까 당연히 이산에서 강해요. 그래서 이 둘의 강약 관계가 타우2가 이제 물론 더 강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통 이산 공간에서는 유리수라는 집합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가산도 만족하고 이제 조밀도 만족하는 그런 집합이 있으니까 당연히 가분이 성립을 하고, 이산 공간에서 보면 결국은 뭐 가산 집합을 가져오고 폐포를 구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산 공간은 모두 다 폐기 때문에 이제 이산 공간에서는 자기 자신이 되고, 얘는 지금 비가산이고 얘는 가산이니까 당연히 같을 일이 없고, 그래서 폐포가 전체가 되는 일은 없다. 그래서 가산 집합의 폐포가 전체가 되는 게 전혀 없으니까 물론 가분이 안 된다. 물론 여기 약한 쪽에서 가분이면 강한 쪽에서 가분이 되는지 뭐 이런 예제가 얼마든지 있고 성립하지 않는다. 다음 137번은 이제 x에 대해서 이제 유상이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y는 뭐 거기다 이제 점 p가 이제 더 들어가 있는 이제 집합이 y다라고 되어 있고, y 쪽에 대한 유상을 여기 x 쪽에 있는 계집합에다가 뭐 p가 더 들어가 있는 꼴은 다 이제 y 쪽의 계집합이다. 이제 유상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그 y 공간에 대해서 이제 가분을 확인하는 상황이 지금 질문인데, 결국 계집합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폐집합을 이제 결국 다시 써보면, 뭐 얘를 여집합을 시킨 뭐 전체 집합이거나, 이제 얘를 여집합을 시킨, 결국 p가 있는 꼴이니까 여집합을 시키면 이제 p가 없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p를 안 갖고 있는 꼴의 폐집합이거나, 아니면 p를 갖고 있다면 전체이거나, 그래서 p가 없는 폐집합, 아니면 p가 있으면 전체인 그런 꼴의 형태가 폐집합의 정의고, 결국은 이제 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조밀성도 만족하고 이제 가산도 만족하는 그런 집합을 보여주면 되는데, 폐집합이 이렇다라는 거는 단점 집합 p의 폐포가 사실 p를 갖고 있는 폐가 전체밖에 없으니까, 단점 집합 p에 대해서도 폐포를 찾으면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 폐가 전체밖에 없고, 이쪽에서는 없으니까 얘밖에 없고, 결국은 가장 작은 것도 전체가 되는 상황. 그런 단점 집합은 당연히 가산이 되고, 가산도 되고 조밀도 만족하는 이런 가산 집합이 존재하니까 가분의 정의를 그대로 만족한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개념으로는 제1가산하고 이제 제2가산 내용에 대해서 정의하고 약간 뭐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이제 어떤 점 x에서 이제 국소기저다라는 상황의 정의가, 물론 이제 계집합이 이제 적당히 모여져 있으면서 여기 이제 x를 포함하는 계집합을 줄 때마다, 이 u를 줄 때마다 이 속에 뭔가 넣을 수 있는 집합을 이제 찾아올 수 있다. 사실 뭔가 안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걸 찾아오는 게 사실 이제 기저일 텐데, 점마다 뭔가 이렇게 안에 넣을 수 있는 걸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집합 쪽의 모임을 갖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이런 모임을 저희가 이제 국소기저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점 x에서의 국소기저는 이제 이걸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이제 계집합을 잘 모아놓은 상황, 그걸 이제 그 점에서 국소기저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제 제1가산에 대한 정의는 이제 각각의 점마다 이제 가산 국소기저를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소기저는 아까처럼 이제 계속 그 점에서 이제 안에 넣을 수 있는 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집합 쪽의 모임이 아까 국소기저의 정의였고, 여기에도 이제 계집합들이 모여져 있는데, 그 계집합들이 이제 가산계로 되어 있을 때, 그래서 여기 가산 국소기저다라는 게 이제 국소기저도 만족하고 그 안에 계수도 가산계가 됐을 때를 얘기하고, 그래서 가산 국소기저를 가질 때 각각의 점마다 다 가산 국소기저를 갖고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제1가산 공간이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각 점마다 이제 국소기저를 이제 가산계로 이제 존재하는 걸 찾아올 수 있으면 이제 제1가산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고, 제2가산은 이제 점마다가 아니라 이제 전체 공간에서 사용하는 역시 기저가 있을 텐데, 그 기저가 역시 이제 가산계로 되어 있는 게 존재할 때, 그래서 가산계로 되어 있는 전체 공간에 쓰는 그런 기저를 갖고 있을 때를
제2가산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 둘을 그냥 비교를 하실 때는 제2가산은 이제 전체 공간에서 쓰는 기저로서 이제 가산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점마다도 가산계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그래서 이쪽이 자연스럽게 성립하게, 그래서 제2가산은 제1가산이 된다. 어쨌든 얘는 점마다 가산계로 되어 있는 기저를 찾아오는 거고, 얘는 전체 공간에서 쓰는 가산 기저를 찾아오는 상황이 정의예요. 그래서 일단 뭐 정의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고 있는 참고 내용을 좀 보시면, 저희가 이제 실수의 보통 이상 공간에 대해서 이제 각 점에서 이제 기저들을 쓸 때 이제 n분의 1을 좌우로 이제 벌린 것들을 다 모아놓으면 역시 기저 역할을 하는 게 맞고, 양수들을 조금, 그러니까 입실론을 빼고 더해서 모은 것도 기저 역할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얘도 기저 역할을 하는 게 맞고, 얘도 기저 역할을 하는 게 맞고, 얘 같은 경우는 자연수 개수랑 대등하니까 이제 뭐 가산계고, 얘는 뭐 실수 개수랑 대등하니까 이제 비가산계. 그래서 각 점마다 이제 그 국소 기저를 쓸 때 가산계로 되어 있는 국소 기저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비가산계로 되어 있는 것도 이제 쓸 수 있는데, 아까 이제 제1가산 공간에 대한 정의는 가산계로 되어 있는 국소 기저가 존재했을 때를 제1가산이다 라고 해요. 이제 지금 가산계이면서 국소 기저 역할을 하는 게 존재한 거고, 정확하게 제1가산의 정의를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 결국은 가산 국소 기저가 이제 존재하면서 비가산계로 되어 있는 국소 기저도 존재하는 거 당연히 가능해요. 그래서 얘보다 이제 개수가 더 많으면서 비가산계이면서 국소 기저 역할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결국 뭐 가산계도 있고 비가산계도 있고 하면 역시 가산계가 이미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제1가산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비가산계가 있다라고 해서 제1가산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비가산이 있더라도 이미 가산계가 있었으면 이미 제1가산이다. 가산기저, 가산국소기저가 존재하기만 하면 그게 제1가산이 되는 게 정의. 그래서 2번 논리로 가시는 건 이제 올바른 논리가 아니다. 그다음 제2가산도 이제 정의를 좀 물어보는 상황이 여기 참고 내용인데, 역시 보통 이상 공간에 대해서 여기 양끝점을 이제 유리수로 쓴 거를 찾아오는 것도 이제 기저 역할을 하고, 양끝점을 실수로 쓴 것도 이제 다 기저 역할을 하고, 그리고 얘는 가산계고 얘는 비가산계인데, 역시 이제 가산계로 되어 있는 기저가 존재한다. 이 상황 자체가 제2가산의 정의를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실수의 보통 이상 공간은 이렇게 가산 기저가 있기 때문에 제2가산이다. 물론 이제 제2가산이 되는 공간도 비가산계로 되어 있는 기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비가산계가 있다라는 걸로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산계가 있으면 제2가산이다. 그래서 2번은 역시 올바른 논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하한 이상 공간 같은 경우는 끝점을 유리수로 쓴 형태가 다 모여졌을 때 이게 하한의 기저 역할을 못한다. 이거 저희가 확인했던 내용이. 그래서 이게 하한의 기저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개수가 가산계가 맞지만 이게 하한의 기저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얘는 이제 제2가산이 아니에요. 제2가산이 아닌 거에 대한 증명도 저희가 했었어요. 어쨌든 이거는 기저를 잘못 쓴 거고 역시 올바른 논리가 아니다. 그 다음에 시수집합의 이상 공간을 주게 되면 이제 기저를 최소로 모아 오려고 해도 단점 집합들은 다 모아 와야 돼. 여기다가 뭔가 더 있고, 뭐 얘네들만 있어도 기저고, 여기다 몇 개의 집합이 더 들어간 것도 이제 기저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금 모아도 단점 집합들은 다 모아야 되고, 그래서 최소 사이즈로 모아도 이만큼은 모아야 기저가 되고, 이미 실수 개수만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비가산계예요. 최소 사이즈로 모아도 비가산계니까 가산계로는 안 되는 거고, 결국은 모든 기저가 다 비가산계일 수밖에 없고 제2가산이 아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다음 참고 내용도 좀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어드렸는데, 전체 집합 자체가 가산집합이었을 때 가분의 정의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어차피 전체 집합의 폐포도 전체가 될 거고, 전체가 이미 가산이니까 가산집합이면서 조밀한 집합이 여기 있는 거니까 전체가 가산이었을 때 가분이 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실 이 1번이 당연하다라는 내용 때문에 제2가산이나 제1가산도 가산집합에선 당연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3, 4번처럼 생각하시는 건 올바른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집합이 가산집합이었을 때 그 멱집합 같은 경우는 비가산이 물론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가산무한집합의 멱집합 같은 경우는 비가산집합이 가능하고, 결국 이 중에서 적당히 모여져 있는 게 결국 위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비가산집합에서 적당히 모여 있는 게 역시 비가산이 될 가능성은 역시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x가 가산이었을 때 멱집합을 모아놓은 게 비가산이 될 가능성이 있고, x가 가산이었을 때 위상을 정의한 것도 비가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x가 가산이라는 말 자체가 계집합이 가산계인 걸 보장하는 건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 결국 계집합이 이제 비가산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저를 찾아오는 것도 비가산계일 가능성이 있는 거고, 점마다의 기저를 찾는 것도 비가산계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제일 가산이 안 돼, x가 가산이면서 이게 위상 공간에 제일 가산이 안 되는 게 실제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거의 반례들이 존재해요. 이거의 반례면 이거의 반례도 되는 거예요. 결국은 반례가 있기 때문에 결국 명제도 거짓이지만, 반례를 직접 보시는 거는 또 계집합을 이해하는 게 또 어려운 문제가 되실 수 있는데, 반례가 어떻다라는 상황을 떠나서 전체가 가산집합이어도 계집합이 비가산계일 가능성이 있는 게 맞고, 기저도 비가산계가 될 가능성이 있고, 점마다의 기저든 전체에서 쓰는 기저든 비가산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3, 4번이 올바른 논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문제에 요 예제명제가 나오는데, 요 예제명제를 요 참고명제로 이제 접근하는 게 좀 가능한데, 저희가 제2가산하고 이제 가분의 관계가 제2가산이면 가분이 성립해요. 그래서 요 명제가 성립을 하고, 그래서 다음 문제를 요 내용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보통 이상 공간에 대해서 어떤 부분 공간을 가지고 오게 되면 얘가 제2가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 공간도 이제 제2가산이 돼요. 우리 참고명제에 의하면 제2가산이 되면서 또 가분이 성립하게 돼. 그래서 결국은 얘가 제2가산, 얘도 제2가산, 가분까지 성립한다, 이런 내용이 이 참고 내용이. 그 제일 마지막 문제가 여기 138번이고, 이제 보통 이상 공간에 대해서 이 무리수 집합은, 이제 부분 공간인 무리수 집합은 가분이 맞다라는 거를 정의대로 좀 적어보면, 원소가 이제 가산계로 돼 있으면서 이제 조밀한 것까지도 만족하는 집합을 보여주시면 되고, 그래서 그 집합을 쓰실 때 무리수를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와서 유리수랑 다 더해서 모으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유리수들마다 다 루트 1을 다 더해서 모으게 되면, 일단 루트 2라는 무리수하고 Q라는 유리수가 더해졌기 때문에 무리수인 건 분명하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원소들이 모여져 있는 건 분명하고, 그래서 이 녀석의 부분 집합인 건 이제 분명하고, 그 다음 개수도 유리수 개수랑 대등하니까 가산계인 것까지도 이제 분명하고, 이제 이게 얘에 대해서 조밀하다라는 걸 역시 확인하시면 되고, 그럼 그 계집합의 형태는 전체 공간하고 얘를 교집합을 시킨 이게 이 부분 공간에서 쓰는 전형적인 계집합 꼴인데, 어차피 이 구간 안에 어차피 이제 무리수가 이제 충분히 지금 많은 상황이고, 여기 A하고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A하고 얘하고 이제 만날 수밖에 없고, 이게 항상 만난다. 그래서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만난다. 이제 조밀하다. 이걸 확인한 거랑 같고, 조밀성과 가산성이 다 만족되는 이런 A가 이제 존재했고, 가산과 조밀을 다 만족하는 A가 존재했고, 정의 그대로 이제 가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의대로는 직접 이 A를 보여주시면 되고, 참고적으로 제2가산이 되는 공간은 또 가분이 된다. 이것도 이제 일반적으로 성립한다. 이런 상황에 의해서 접근을 하시는 것도 이제 맞는 논리가 돼. 그래서 저희 이번 연습 문제 수업을 여기까지 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